네, 골드크로스 주식 김보현 대표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요. 네, 성장성 높은 주도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내용들은 수렴과 확산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 이동평균선 분석을 해서 수렴이 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 또 확산이 되는 그러한 또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내용은 수렴과 확산, 기술적 분석에서 또 특히나 이동평균선에서 수렴과 확산에 대한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금백서 하는 분들이 특강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그 분들이 계셔서 수렴과 확산은 도대체 뭐냐, 어떤 개념을 잡아가고 내가 그런 수렴과 확산의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게 현명할 것인가, 그리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또 그 많이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그런 패턴들을 좀 보면서 수렴과 확산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렴은요,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이제 뭉쳐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렴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뭉쳐진다면 뭉쳐진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확산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렴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뭉쳐진다. 한 지점으로 모여서 뭉쳐진다. 그러한 그 흐름을 수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수렴이 되면 또 확산이 된다는 거죠. 확산이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던 이동평균선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산이 된다. 이동평균선 한마디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에서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보통 이평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줄임말로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일매일의 종가를 이 산술평균 해가지고 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선으로 보기 편하게. 일반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240일 이동평균선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S 상에는 기본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동평균선은 단기적인 성향이나 또 중기적인 성향, 또 장기적인 성향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원하는 이동평균선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HTS 상에서. 그리고 또 추가로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33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5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9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30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33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40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48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100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120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가지 이동평균선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념만 여러분들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5일 이동평균선은 이 5일 동안의 종가를 산술 평균해서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동평균선이고요. 10일 이동평균선은 10일 동안의 종가를 산술 평균해서 선으로 이렇게 10일 동안의 그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1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 동안의 매일매일의 종가를 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을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개인마다 이 투자의 기간과 또 자금의 운영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 가실 때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각각의 이동평균선에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이 내리막길인 이런 기울기가 있고요. 내리막길인 이런 기울기를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리막길의 기울기가 이동평균선이 완만해지면서 평평해집니다. 평평해지면서 국가가 좀 행보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박스권 구간이라고도 하고 행보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행보 추세, 박스권 추세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죠. 그러면서 주가는 점진적인 N자형 상승 패턴으로 이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급등 패턴 기업들은 급등이 이어지거나 상한가를 이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라든지 박스권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추세 구간이라든지 박스권 구간이라든지 상승 추세 구간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면서 지금 현재 그 특정한 기업의 주가가 어떠한 구간으로 진행 중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현명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각각의 이동평균선마다 특징이 조금 있어요. 11선은 파동선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1선은 회역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61선은 수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떠한 이동평균선이든지 간에 각각 이동평균선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각각 이런 이동평균선을 나는 어떤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동평균선을 어떤 기준점으로 삼든지 간에 본인한테 맞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일관성 있게, 다 같이 한번 채팅창에 일관성 적어 볼게요. 일관성 있게 그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데 기준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투자의 기간과 그 다음에 또 자금의 운용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같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러한 기준점을 세워야 되고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이동평균선을 세팅을 하고 그 이동평균선에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좀 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그런 것들을 기준점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할 내용들은 이러한 이제 이동평균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동평균선 중에서 특히 몇 개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수렴하고 확산되는 그런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렴과 확산이 되면 또 어떠한 그 주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기회를 포착했으면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황금 차트 기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이 패턴을 하나의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는 패턴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배울 수렴과 확산하고 이 황금 차트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여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수렴된다라는 것은 모든 이동평균선이 뭉쳐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의 이동평균선은 이 이동평균선은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이동평균선은 이 이동평균선은 6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하늘색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린 요 수렴과 확산 편에서 수렴과 확산, 이동평균선은 수렴이 되면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수렴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수렴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뭉쳐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뭉쳐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 지점으로 이렇게 모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지점으로 모여진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한 지점으로 모여지면 이렇게 수렴이 되면은 이렇게 한 지점으로 이동평균선이 만나지면 수렴이 됐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수렴이 되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주가는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됐지만 주가가 다시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가 봐야 아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개념을 잡을 때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된다, 수렴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수렴이다, 우리가 주식에서 수렴된다, 이 이야기는 이동평균선이 한 지점으로 이렇게 만나진다라는 겁니다. 뭉쳐진다. 자, 수렴 적어볼게요. 수렴이 되면요, 수렴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동평균선이 한 지점으로 뭉쳐진다. 그럼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무조건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동평균 수렴이 되면 그 다음 메커니즘은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확산이 되는데, 확산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벌어진다는 거죠. 수렴이 되면은 확산된다.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벌어져야 위쪽으로 확산이 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돼도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렴에 대한 개념을 일단 이동평균선이 뭉쳐진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렴이 되면 확산이 되는데 확산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업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추세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면 수렴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뭉쳐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면 이렇게 한 지점으로 수렴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가는 특정한 방향으로 모여있던 이동평균선이 특정한 방향으로 확산이 되는, 위쪽 방향으로 확산이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이 됐지만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밑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렴이 됐다고 100% 그 지점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주가가 조만간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는 크게 이렇게 하락하거나 그 다음에 주가는 횡보하거나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 추세 관점에서 주가는 이 하락 추세를 이렇게 이어지면 그 방향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면 당분간 그 방향으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 저점이 지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간은 박스권 구간이라고 하는데 횡보 추세라고도 하고요. 박스권 추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박스권 구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데요. 주가는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락 추세와 그 다음에 박스권 추세와 그 다음에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횡보를 하게 되고요. 횡보하게 되면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박스권 구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제 모든 이평선, 단기 이평선하고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한 지점으로 뭉쳐지게 되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동평균선이 한 지점으로 뭉쳐지게 되는 이런 구간, 한 지점으로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다가 한 지점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이런 구간은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한 지점으로 이렇게 응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면 확산이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수렴이 되면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확산이 되면서 상승 쪽으로 이어지면 이제 상승 추세의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동평균선 수렴이 됐지만 만약에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는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이든 아니면 하락이든 특정한 방향으로 다시 벌어지는, 확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7번. 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지다가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수렴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가는 상승 추세의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확산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지 않고 또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이제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래량인지 그 다음에 하락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거래량인지를 거래량하고 그 기업의 모멘텀을 보면서 분석을 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적어볼게요. 기울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렴하고 확산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울기, 한마디로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울기. 다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자, 이동평균선의 이 기울기라는 것은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121선의 기울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1선의 기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한마디로 121선의 기울기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기울기는 한마디로 추세의 방향이라고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의 그런 구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횡보 추세의 구간이 있고, 그리고 상승 추세의 이런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121선의 추세의 이런 기울기가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기울기가 강하다 그러면 주가는 당분간 그 추세,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121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제한적인 상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121선의 기울기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만 추가적인 하락, 반등이 나오지만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121선의 기울기가 어떤 특정한 시점을 지나서 기울기가 점점 각도가 완만해지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될 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기울기에서는 하락 추세로 볼 수 있고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횡보 추세나 박스권 추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횡보 추세나 박스권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면 주가가 박스권 저점이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이 점점 낮아졌는데 박스권 추세에서는 저점이 유지가 되고
그런 구간에서 121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옆으로 평평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21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럼 박스권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한 지점으로 뭉쳐지는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 수렴이 되는 121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는 이런 구간은 주가가 향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렴이 되면은 확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확산이 주가의 121선의 추세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 그 다음에 행보 추세, 박스권 추세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승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졌을 때 수렴이 됐던 이런 이동평균선은 확산이 되면서 상승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7번 한번 누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매수를 고려를 할 때 어떠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확률이 높냐? 일단 이동평균선이 수렴되는 뭉쳐지는 그러한 구간을 잡으시면 좋고요. 이동평균선에 뭉쳐지는 구간에서도 특히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행보하는 그러한 박스권의 구간의 초입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면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졌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도 이동평균선 이렇게 21선, 61선, 121선이 이렇게 한 지점으로 이렇게 뭉쳐지고, 그리고 121선을 올라타 버리죠. 올라타고 주가는 조금 눌리지만 121선 이동평균선하고 60일 이동평균선하고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다시 이렇게 수렴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되면서 121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패턴,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보시면 주가는 향후에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이 확산되고, 만나면 확산되고 벌어지면 다시 수렴되면 다시 확산되고,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지만 1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인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이렇게 급등 상한가 패턴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 120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평균선이 어떤 구간이냐, 어떤 기울기를 보이느냐, 그리고 그런 기울기 속에서 수렴되는 그런 자리는 어디고, 또 확산이 되는 그런 가능성은 얼만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보다 좋은 성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RS 오토메이션은 저희가 황금백서에서 이런 구간에서 많이 공략을 해드렸던 그런 기업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세가 분출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일찍 준비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거의 뭐 한 150%에서 한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고 계시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수렴되는 구간에서도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기에서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공략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수렴이라는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된다라는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이 기업의 추세, 현재 어떠한 추세가 진행되는 구간인가, 그런 추세 구간 속에서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제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기는 쉽지가 않고요. 이런 에너지가 웅축이 되는 행보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면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할 때 1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하방인 기업들 있어. 121선의 기울기가 하방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121선을 돌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런 기업보다는 121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거나 아니면 우상향의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자, 그럼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수렴이 되는 그런 자리는 어딘가? 크게 보면 이 추세를 고려하셔가지고 수렴이 되는 자리는 어딘가? 역시나 121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120일 기울기가 완만히 떨어지죠. 이런 구간에서는 수렴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주가가 121선을 이렇게 121선의 추세가 떨어지다가 121선을 여기서 올라탑니다. 그죠? 올라타요. 이렇게 올라타면 이동평균선이 21선, 61선, 이 121선이 이렇게 한 지점으로 수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1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평행 상태를 보일 때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수렴이 되면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121선이 행보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주가가 121선을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행보 추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121선을 첫 번째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또 수렴이 되죠.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소입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런 기업들을 집중하신다면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다.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죠. 내가 높은 확률에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커스도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구간 속에서도 수렴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또 뭉쳐진다는 거죠. 그럼 수렴되면 다시 위쪽으로 확산되고 다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면 또 위쪽으로 확산되고 또 이동평균선이 또 수렴이 되면 또 위쪽으로 확산되고 이동평균선이 또 이렇게 수렴이 되니까 위쪽으로 확산되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은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가끔 깨는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위험한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했을 때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보통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빠르게 회복 다시 121선에 붙이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흔들기 과정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121선을 수렴되니까 주가가 또 위쪽으로 확산되고요. 1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7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올라탔을 때 눌렸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120에서 올라타고 첫 번째 상승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서 그 기업의 세력들의 주가에 관리하는 그 의도, 관리를 하려는 의지, 수렴이 되는 원리, 그 의도를,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가가 이런 자리에서 120에서는 깨지지 않으니까 정배열의 초입의 완성이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정배열이 완성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구간 속에서도 수렴과 확산, 수렴과 확산, 수렴과 확산, 얘는 이제 수렴되니까 재료가 있고 실적이 있거나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또 확산이 되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그래서 저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3,500원, 4,000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수익률이 400%, 막 500% 이런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RS 오토메이션도 이런 거 보시면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죠. 이 상한가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밑바탕은 바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추세와 그 다음에 수렴, 결국은 이 이동평균선의 추세와 수렴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집이 진행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추세가 좋아지고 수렴이 되면서 주가가 실적이나 재료와 이러한 모멘텀을 타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어디에서 진입을 하는 게 현명할 것인가? 바로 이 수렴되는 자리. 수렴되는 자리. 수렴되면 확산이 되니까 수렴되는 자리, 수렴되는 자리, 수렴되는 자리. 그래서 수렴되는 자리 초입 구간에서 들어가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1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락이 이렇게 심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전까지, 혹은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기 전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120일선의 기울기가 하방인 기업들은 가급적이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종목에 따라서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 들어가시면 계속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주식에서 이 추세라는 것은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집중되는, 그 방향으로 당분간 이어가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대박의 수익을 막 이렇게 막 400%, 그죠? 400%, 막 500% 이런 대박의 수익을 하락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락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에서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락하던 주가가 어느 순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120일선을 기울기를 돌리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초입 구간, 1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런 초입 구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121선 이런 수렴되는 이런 자리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직장인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12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 추세 과정을 멈추고 행보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면 이런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내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뭉쳐지면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121선 위로 올라타고 눌렸을 때 121선이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저점이, 오른쪽 저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관리가 된다, 관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수렴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런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이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69,800원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맨 처음에 공략을 했던 자리가 어디였었냐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이제 수렴되는 자리죠. 이렇게 수렴이 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었고요. 또 이 구간에서도 수렴이 되는 자리에서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공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인 수익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점에서 거의 7배, 거의 700% 가까운 그런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포인트는 사실은 이런 구간이 가장 좋은 포인트였는데요. 자,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 주가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되는 자리, 121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이동평균 수렴되는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700%의 수익을 보실 수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각도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죠. 돌파하고 20일, 60일, 120일선이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나왔고,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이 구간에서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여기서 이제 이거는 떨어졌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이렇게 더 떨어져 보이는 거지만, 막상 이 구간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수렴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등은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또 낮아져, 이렇게, 그죠?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패턴을 보이면 주가가 당분간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멈춰야 됩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에 따라서 그 기업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매집력이라든지 세력들이 매집이 다 되어야 하락 추세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는 아직 매집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집을 한 거는 이제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내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황금백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일찍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보다도 오히려 더 일찍 들어갔죠. 일찍 공부하신 분들 더 일찍 들어가서 하락의 파동을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찍 들어가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전망, 한마디로 미래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이거나 나름대로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수렴하고 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렇게 수렴되는 자리를 하더라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고요.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만약에 그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시세의 원리를,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준비에 대한 과정은 황금백서 특강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수렴되는 자리, 이런 수렴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들어가면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 물량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나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세력들이 일부러 이렇게 눌러버려요. 밑으로. 하락 추세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렴이 되고, 이런 자리에서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릴 때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특별하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업의 상승 모멘텀이 재료가 있다,
그런 기업들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잘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죠. 이런 자리가 여러분이 이런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고, 이미 수익을 확보하고 다시 이제 눌림목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가 돌아가면서 수렴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공략을 하시면 운이 좋으면 이렇게 폭발적인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보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행보하는죠. 기울기가 이 120일선의 기울기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행보하는 완만해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재료가 좋거나 실적이 좋아지면 상승하는 경우가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재료에 따라서 수렴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은 아주 폭발적인 급등의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을 한두 종목을 만나면 여러분들 계좌가 순식간에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리죠. 이런 패턴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일동제약도 결국에는 이 수렴되는 이런 이동평균선이 121선 아래에 있다가 첫 번째 올라타고 눌렸을 때 이런 수렴되는 자리에서 만약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폭발적인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또 설명을 해보면, 자, 대덕전자가 지금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업들은 얘는 급등 패턴이라기보다는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급등, 일동제약 같은 이런 애들은 재료가 코로나 그 경구용 치료제 재료다 보니까 올라갈 때 그냥 시원하게 막 상한가 올라가고 막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 그냥 급등 패턴으로 수렴되면서 재료가 강화되니까 급등 패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덕전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 패턴은 아닌데 얘는 이제 실적이 좀 우수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121선의 기울기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잘 안 떨어져요. 120선의 기울기가. 근데 얘는 실적이 좋으니까 120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죠. 완만하게 나오면서 여기서 수렴이 되죠.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렴되는 자리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평선이 한 지점으로 수렴이 되니까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확산이 되니까 다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격이 캔들하고 이평선하고 이격 거리가 벌어지니까 다시 또 이동평균선 수렴되죠. 그래서 이런 수렴되는, 그러면서 121선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수렴이 되는 자리. 그래서 확산되고 수렴되니까 다시 확산되고 수렴되고 확산되니까 다시 수렴되고 확산되고.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까? 수렴. 자, 수렴 적어볼게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좀 정반대로 하죠. 확산되는 자리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자리, 이런 자리에서 비싸게 사고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싸게 팔아버리고요. 싸게 팔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해서 또 비싸게 사고, 비싸게 사서 또 다시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팔아버리고, 계속 엇박자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가는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했던 이런 기업들, 자, 안랩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이 6만원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도 공략을 해드렸어요. 그 전에도 여기서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수렴되는 자리죠. 수렴되는 자리. 자, 이 수렴, 이동평균선이,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한 지점으로 모여지는, 수렴되는 자리에서 공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확산됐죠. 그래서 이것도 수익률이 보시면 6만원짜리가 뭐 12만원까지 갔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100%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거래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다시 이렇게 수렴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121선의 기울기가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자리에서 가감하게 저희가 황금 카톡방에서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만원대 공략하셔가지고 단기간에 300%의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121선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길어지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이 수렴되는 이런 구간이 한마디로 박스권 구간인데요. 이 박스권 구간이 옆으로 좀 길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응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이 박스권 구간에서 이게 좀 옆으로 행보가 길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응축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은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급등 패턴으로 이어지거나 아주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에너지가 이 구간에서 응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분출될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렴이 되면서 121선의 박스권 구간에서 이 기간이 짧은 애들이 있고 기간이 굉장히 긴 애들이 있거든요. 이 기간이 긴 애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확산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 옆으로 박스권의 이 에너지가 길어지는 애들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패턴을 만나면 크게 먹을 수가 있다. 크게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최근에 이런 현대사로 이런 애들 보시면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요. 이런 에너지가 응축이 됐어. 굉장히 많이 응축이 됐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응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보면은 이 기업은 재료가 아주 강해서 개인들을 매수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바로 그냥 확산 상한가로 그냥 바로 그냥 급등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 121선이 이렇게 수렴되는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상승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50%, 100%짜리의 이런 확산의 파동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료가 강한 애들은 폭발적인 이런 수익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일봉상에서의 차트의 흐름도 보셔야 되고 또 주봉상에서도 차트의 흐름을 보셔야 되고 월봉상에서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수렴과 확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니까 일봉상에서 차트만 보여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주봉상의 차트의 흐름, 월봉상의 차트의 흐름도 다 준비가 되어야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면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이런 잘 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추세와 그 다음에 121선의 추세와 이 수렴되는 그러한 의미를 해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또 시장에는 이것도 이 구간에서 많이 이 구간이 다 수렴이 됐죠. 이건 다 박스권 수렴이 보시고 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런 기업들도 화성산업 이런 애들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눌리고 이 구간에서 다 에너지가 박스권 수렴이 되는 121선 박스권의 모습을 보였고요. 수렴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수렴이 되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1선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치고 나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타고 나서 주가가 눌렸을 때 121선 길기가 횡보를 하거나 완만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업에 따라서 실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대덕전자 이런 애들은 실적을 베이스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급등주들은 테마주라든지 이런 급등주들은 한 번에 땡길 때 강하게 땡겨버리죠. 안랩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은 강하게 땡기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세력들이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화성산업 이런 애들은 정책적인 모멘텀을 타면서 주가가 하락하던 121선이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이런 구간에서 하락할 때는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근데 대량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20에서는 올라타고 눌리면서 한 지점으로 수렴되는 뭉쳐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120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가면서 수렴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런 수렴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보하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더 좋고요. 길면 길수록 주가는 조만간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패턴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그러면 종목들을 진행되면서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흐름을 살펴보면요, 이런 기업들, 자, 주가가 121선을 이렇게 중간중간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죠. 이탈을 하는데 이탈을 했지만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도 회복하지 못했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특정 저점마저도 여기서 깨져버렸죠. 직전 저점마저도 깨져버리면 이런 패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량 거래까지 발생을 하면서 하방으로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주가를 여러분들이 121선 이동평균선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시세가 너무 많이 나온 기업들이 다시 이런 자리에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시세가 나오기 전 초입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하셔야 폭발적인 수익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 구간에서 다시 수렴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하고 해가지고 수익을 봤던 기업이긴 한데, 이 구간에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완전 밀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은 당분간 시세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하방의 기업들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1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 2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 3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요. 4년, 5년, 6년 계속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가지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121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업들은, 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한번 방향이 정해지니까 이 121선은 올라타야 되는데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세력들은 이런 패턴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얘는 121선을 올라타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 121선의 기울기가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보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떨어지면 그 방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121선을 양봉의 그런 매수의 흐름으로 올라타고,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타고 121선 기울기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돌리려면 이게 이 지점이 여기에 있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올라간 기업들만 여러분들한테, 올라가는 기업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올라갈 기업들을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이건 올라간 기업이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올라간 기업이잖아. 상한가 기업들, 여러분들이 다 했던 기업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까 주말 동안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셔서 수렴이 되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면, 운이 좋으면 수익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황금백서 특강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 패턴을 보시면 대한유팜입니다. 자, 이 기업을 보시면, 이 기업도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던 기업인데요. 자, 121선을 여기서 강하게 올라타고 그 다음에 거래량 들어오고요. 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1선이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완만하게 행보를 하고 있고요. 121선을 중간중간 이탈은 했지만 그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21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수렴되는, 이 구간이 이제 수렴되는 자리죠. 수렴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이 수렴.
모든 이평선이 만나는 이런 수렴되는 자리.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한 9%대 양봉이 나왔는데, 자, 이런 패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이게 박스권일 수도 있고요. 이 구간이 박스권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금 변곡점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 지금은 이제 행보 추세죠. 행보 박스권 추세에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온 모습이고, 박스권을 좀 더 크게 그려본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그려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공간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위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은 이 박스권의 이런 행보 구간이 이제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지가 되는 이런 지지가 되는 이런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이 고점을 향해서 주가는 지금 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액션의 움직임, 의도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올라갈지 다시 박스권 내려올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패턴에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던 이런 패턴으로 박스권의 상승 추세 초입의 이런 구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대한유팜. 여기서 이렇게 120에서는 올라타고 눌리면서 지금 수렴이 되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승 파동으로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121선을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시간이 반등의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121선을 첫 번째 돌파하고 눌렸는데요. 이평선이 이렇게 한 지점으로 만나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수렴이 되고 있죠. 이 수렴되는 이런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주가가 수렴된다고 해서 그 기업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수렴이 되면은 수렴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121선의 하락 추세가 지금 다시 돌리려고 하는 완만한 행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향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평선이 뭉쳐 있고 수렴되고 있다.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에 모이다가 다시 이제 121선이 가장 머리 위에 있었죠. 머리 위에 있었는데 121선이 이제는 머리 밑에 있죠. 그 다음에 61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가는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배열인 기업이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거래량과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투자의 전략을 다양하게 세워 가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배열 확산이 과연 언제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정배열 확산을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렴과 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한번 해 보았고요. 이제는 재테크의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 은행 이자는 직구만보다도 못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부동산 가격은 매일같이 오르고 있고요. 주식으로 현명한 재테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공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주식시장에서도 직장인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주식을 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면서 공부하고 본인의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를 하고, 또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투자의 공부의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부자들은 그런 지적 능력을 계속 향상시켜 갑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준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익보다도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본인의 과거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과거의 선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지금 시점에서 멈춰버린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고 있고 주식시장의 메커니즘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부자가 되고 싶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아끼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식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가느냐에 따라서 주식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주식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수렴과 확산에 대해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좋은 구간을 고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또 황금백서 특강이 조만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강에 또 참여하실 분들은 황금백서 40기 특강이 지금 우선 예약 중에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주도주 검색기라든지 황금백서 우선 예약 이벤트 혜택을 좀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주식의 실력을 대폭 향상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 수렴과 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쭉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들 돌려보면서 또 현재 시점에서 또 투자 유망한 기업들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황금백서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